밤의 정적은 은호의 손에 들린 단기 임대 계약서, 사본의 차가운 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서류의 날짜는 고성희의 모든 친절이 6개월짜리 시한부 계획이었음을 잔혹하게 새겨넣었다. 이 계약서는 단순한 업무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26년 만에 다시 만난 모성애에 대한 환상을 무참히 짓밟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클라이언트로서의 완벽함, 우연처럼 느껴졌던 지하철에서의 마주침, 거액의 디자인 비용 선지급. 은호는 이 모든 것이 간 이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치밀하게 연출된 고성희의 완벽한 각본이었음을 깨달았다. 배신감은 그녀의 심장을 찢는 고통이었다. 자신이 순진하게 믿고 의지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성희의 철저한 조사와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되짚을 때마다 은호의 숨은 턱 막혔다. 지역이 건넨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는 경고가 이제는 분노를 넘어선 확신이 되었다. 은호는 자신의 순진했던 착각과 죄책감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가장 잔인한 진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그 걸음을 지탱했다. 그녀는 이미 성희에게 간 이식을 약속한 상태. 이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친모의 계획적인 버림에 대한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은호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 기록을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채워졌다. 왜 하필 나였을까? 성희에게는 간 이식을 기다리는 아들 우진이 있었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26년 전 버렸던 친딸에게까지 와서 이토록 치밀한 연극을 펼쳤을까?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는 성희의 탐욕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은호는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어머니의 잔혹함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놓아버릴 준비를 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처럼 은호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분노가 격렬하게 뒤섞였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폭풍이 될 것이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복수심이 아닌 진실에 대한 고독한 갈망만이 굳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성희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여인이었다. 성희의 달콤한 거짓말은 끝났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 젊은 경찰의 표정은 시종일관 귀찮음이 역력했다. 기록 유실이라는 핑계로 은호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단순한 조사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26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버려짐의 굴레를 끊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다. 그녀는 26년 전 부산 화재 사건과 관련한 실종 신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다. 지역의 도움으로 정년을 앞둔 늙은 경위가 건넨 먼지 쌓인 낡은 실종 접수 장부가 탁자 위에 펼쳐졌다. 이 장부는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수기로 작성된 최후의 단서였다. 은호의 떨리는 손가락이 빗발 글씨들 사이를 천천히 짚어 내려갔다. 한유라 고성희가 지어줬다는 그 이름을 찾기 위해 페이지를 넘길수록 은호의 희망은 차가운 종이 위에 가루처럼 부서져 내렸다. 날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 어떤 날짜에도 그 어떤 기록에도 한유라를 찾는 부모의 신고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다. 장부가 덮이는 순간 은호의 얼굴은 생기를 잃고 석고상처럼 굳었다. 모든 의혹은 하나의 잔혹한 결론, 즉 계획적인 버려짐에 수렴했다. 고성희는 은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찾을 생각조차 없이 26년 전 매몰차게 내버렸던 것이다. 은호는 경찰서를 나서는 내내 멍한 표정으로 빗속을 걸었다. 버려진 게 맞았나 봐요. 그냥 버려진 게. 공허한 목소리는 슬픔을 넘어선 깊은 체념과 배신감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성희에게서 내일 병원에서 보자.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라는 위선적인 문자가 도착했다. 은호는 그 문자를 지워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성희의 잔혹한 본성을 증명하는 차가운 증거였기 때문이다. 경찰서 뒤편 이들을 지켜보던 젊은 경찰은 성희에게 기록 없다고 돌려보냅니다라는 승리의 문자를 보냈고 성희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완벽한 알리바이는 그녀의 권력과 사전 조작 덕분에 잠시 유지되었지만 은호의 가슴속에는 이미 파괴된 믿음의 앙금만이 남아있었다. 은호는 이제 더 이상 친모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철저한 진실 확인이었다. 순이의 가슴은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로 질식할 지경이었다. 은호가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말은 그녀에게 사랑하는 딸을 뺏기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26년을 키운 헌신적인 정이 친모의 잔혹한 목적 앞에서 무너질 위기였다. 그녀는 은호의 착한 심성이 고성희에게 악용되고 있음을 알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 무력했다. 바로 그때 아들 강우가 건넨 녹음 버튼에 대한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가게에서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찾아 재생한 순이. 그 순간 병실 난입 전 성희가 가게에 찾아와 내뱉었던 협박이 병원을 울리듯 귀에 박혔다. 나 절대로 내 아들 안 죽여. 살아있는 은호배도 가를 수 있어. 교양 있고 부유한 가면 뒤에 숨겨진 괴물의 차갑고 뱀 같은 목소리는 순이의 모성애를 맹렬한 불길로 타오르게 했다. 순이는 이제 이 파일이 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직감했다. 순이는 핸드폰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들만 자식이고 은호는 자식도 아니란 말인가. 그녀는 이 녹음 파일이 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직감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은호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딸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비장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안에서는 성희의 위선적인 눈물 연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딸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을 절대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의 분노는 사랑을 가장한 성희의 위선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병실 안의 정적을 깨고 순이는 육중한 문을 밀고 뛰어들었다. 그녀의 등 뒤로 따뜻한 빛이 비추는 듯했다. 성재는 아버지에게 들었던 고성희의 과거 이야기와 은호가 겪은 친모와의 만남 사이에서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했다. 고성희는 늘 우연을 완벽하게 연출하여 상대의 마음을 파고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계산과 목적만이 존재했다.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새어머니의 아들 우진이가 이식을 기다리며 한국병원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족 누구에게도 숨겨졌던 우진의 존재는 고성희의 모든 행위가 철저히 계산된 목적이었음을 의미했다. 왜 친아들의 병을 가족들에게 숨겼을까? 왜 친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간 이식 후 그 다음은 뭐였을까? 성희의 모든 행동은 모성애가 아닌 누군가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기적인 전문가의 행동처럼 느껴졌다. 성재는 영라와 함께 이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은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은호의 친모가 자신들의 새어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성희가 말했던 너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 우진을 살리기 위한 완전한 거짓이었다는 사실까지. 성재는 자신이 자라면서 느꼈던 새어머니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필요한 순간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차가웠던 인물. 성재의 고백은 은호의 의심을 잔혹한 확신으로 이끌었고 은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성희의 완벽한 계획이 성재의 양심과 연민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성재는 자신의 새어머니가 이토록 잔혹한 연극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에 자신마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은호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고성이라는 거대한 거짓 앞에서 운명적으로 얽힌 남매가 되었다. VIP 병동에는 긴장된 정적 속에 있었다. 수술복을 입은 은호는 창백했고 고성희는 완벽한 눈물 연기로 은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은호야 고마워. 엄마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은호는 마지막 의심을 질문으로 던졌다. 엄마, 그때 왜 저 실종 신고 안 하셨어요? 성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녀는 빚쟁이, 고아원 등의 뻔뻔한 변명과 함께 다시 절규했다. 내 오빠가 죽어가는데 넌 내 딸이잖아. 제발 오빠 좀 살려줘. 성희의 호소에 은호의 손이 수술 동의서의 서명란에 가까워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순이가 뛰어들어왔다. 안 돼. 은호야. 그 도장 찍지 마. 순이는 성희를 향해 달려갔고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나 절대로 내 아들 안 죽여. 살아있는 은호배도 가를 수 있어. 성희는 우아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흉악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당신이 여기 왜 들어와? 나가요. 순이는 성희의 팔을 잡아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 뼈를 가른다고. 병실은 두 어머니의 격렬한 대치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은호는 병실 침대에 앉은 채 멍하니 이 파국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녹음된 성희의 차가운 목소리와 순이의 필사적인 절규만이 반복되었다.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병실의 파국적인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지역이 경찰 2명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고성희 씨, 협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는 성희의 모든 발악을 끊어냈다. 성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경찰에게 팔을 붙잡혔다. 체포?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아들. 성희는 끌려가면서도 은호를 향해 수술해야 해. 내 오빠 살려내. 라고 절규했다. 그녀의 모든 위선과 통제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순이의 품에 안긴 은호는 배신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곧 눈빛은 단호하게 변했다. 엄마, 그래도 나 수술할래요. 순이와 지역은 충격에 휩싸였다. 저 여자는 용서 못하지만 오빠는 죄가 없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내 혈육이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은호가 수술 준비를 마쳤을 때 주치의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환자분이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우진이 성희의 끔찍한 협박과 긴급 체포 과정을 복도에서 모두 들었음이 밝혀졌다. 은호는 텅 빈 병실을 향해 절박하게 달려갔다. 우진은 동생의 희생 위에 자신의 생명을 세울 수 없다는 극도의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동생의 간을 받기 위해 어머니의 잔혹한 계획을 묵인할 수 없었다. 우진의 도피는 성희의 완벽한 계획에 가해진 최후의 일격이자 은호의 희생을 거부한 양심적인 선택이었다. 텅 빈 병실 침대 위 하얀 봉투를 발견한 은호.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은호야, 아니, 내 동생아. 좀 전에 복도에서 다 들었어. 편지에는 우진이 성희의 잔혹한 본성을 깨달았으며 내가 살려고 은호 너에게 이러한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다는 절망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진실, 학창시절 너랑 친하게 지냈던 우리가 닮았다는 걸. 우리가 쌍둥이라서 더 통했었나 봐. 은호는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다. 한우진, 조용하고 따뜻했던 그 친구가 나의 쌍둥이 오빠였다니. 은호의 머릿속에는 급식실에서 쟁반을 주워주고
다친 은우를 부축했던 우진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우진은 편지에 어머니는 나를 누군가의 후계자로서 데리고 있는 거라고 했었어. 내가 가치가 없었다면 나도 버려졌을 거라고 라고 적으며 성희의 이기적인 계획을 폭로했다. 편지의 마지막 문구는 은우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건강하게 살아줘. 너의 쌍둥이 오빠가. 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가로 달려갔다. 빗속으로 홀로 비틀거리는 한 남자의 쓸쓸한 뒷모습이 멀어지고 있었다. 차마 동생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오빠 한우진의 쓸쓸한 그림자였다. 우진아. 한우진. 은호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혔다. 우진은 뒤를 돌아 희미하게 웃어 보였고 그 모습은 어린 시절처럼 서글프게 아른했다. 은호는 간을 잃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혈육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우진의 편지는 성희의 잔혹한 계획 속에서도 남은 인간의 양심을 증명했다. 지원과 함께 성희의 뒤를 쫓던 영란은 병원 안에서 휠체어에 앉은 우진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미국에 있어야 할 오빠가 위중한 모습으로 한국 병원에 있다는 사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집에 돌아온 성희가 아무렇지 않은 듯 진화그룹과의 약혼을 압박했다는 점이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엄마는 괴물인가? 이 오빠의 존재라는 비밀을 엄마에게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발칙한 생각이 영라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원치 않는 혼사를 피하고 자신을 억압했던 엄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영라는 성희의 급소를 쥐게 되었음을 알고 이 비밀을 어떻게 사용할지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계산하기 시작했다. 한편 성재와 수빈의 감정선에도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다. 마지막 데이트 이후 성재를 향한 수빈의 감정은 통제 불능의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성재 회사 앞까지 찾아가 먼발치에서 걸어오는 모습만 보면서도 가슴이 미칠 듯 뛰었다. 수빈의 용기 있는 연락에 성재 역시 중요 일정을 미뤄서라도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다.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수빈의 솔직한 눈물과 마음에 성재는 더 이상 선을 긋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수빈의 진심에 강하게 흔들렸다. 억눌린 감정선이 마침내 무너지며 스파크가 시작되었다. 수빈의 용기 있는 직진 고백과 성재의 무너지는 마음이 만나 모두가 기대하던 본격 로맨스가 드디어 발화점에 도달했다. 성희의 파국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사랑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